저는 공부를 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3년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공부 외에도 이제 하나 열중할 수 있는 수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고3 때 가장 많이 지치는데요. 고3 때는 뭐 수시가 다 끝나면 되게 목표를 상실하는 학생도 많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열중할 수 있는 목표 하나를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그 수단이 저는 있을 정도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의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수능이 끝나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 수험생이 되잖아요. 긴장하고 있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을 위해서 명문대 선배들한테 합격 노하우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시 일반 전형으로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에 재학 중인 이은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사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임세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도 소재의 일반고등학교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성균관대학교 2호학번 사회과학 계열로 들어오게 된 조하민입니다. 지금이 가장 입시를 체감하는 시즌이 아닐까 싶어요. 다양한 이력으로 지금 명문대에 합격한 선배 3명한테 노하우를 좀 들어보는 컨텐츠를 좀 마련을 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렇게 3명을 모셨는데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디바이스에서 멘토로 활동 중에 3명이잖아요. 좀 있으면 기말고사가 있고 좀 있으면 이제 겨울방학이 있을 거예요. 이때 내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때만큼이라도 좀 따라하면 좋을 만한 팁을 나눠준다면 도움 될 것 같아요. 내신 관리 같은 경우에는 하루 수업이 끝나면 그날 그 자리에서 모든 복습을 다 끝내는 거를 매일매일 했어요. 시험 기간이 아니더라도 겨울방학 때 수능 공부를 매진을 했었는데요. 학원도 딱히 다니지 않아가지고 혼자 그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방법을 엄청 생각하고 그 공부하는 방법을 계속 수립해 나갔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독서 또는 기사를 많이 읽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기사를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인 유닉이라는 앱을 항상 멘토들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일반고 같은 경우는 다른 특목고와 다르게 활동해서 객관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생각을 고안해내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기사를 통해서 뭐 시사적인 관점도 넓혀보고 공부를 하지 않음으로써 또 좋은 휴식을 얻고 네. 또 좋은 멘탈을 통해서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사를 읽는 것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일단 은재 씨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중학교까지 나오고 민사고를 갔죠. 그런 다음에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최초합으로 합격을 지금의 전기정보공학부에 합격을 했잖아요. 이 과정에서 내가 이 전략은 가장 유효했던 것 같다. 저는 키워드 하나를 잡고 이제 생기부를 만들어갔던 점이 가장 효율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피라미드식 생기부가 좋은 생기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저학년 때는 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고 이런 걸 좀 두루두루 생기부에 해놨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점점 학기가 거듭하면서 엮어가지고 이제 생기부를 좀 뾰족하고 좀 첨예하게 이제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생기부가 좋은 생기부라고 생각하는데 네. 내가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 테마로 내가 내 생기부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게 있으면 주제를 잡는 데 필요한 시간이나 노력도 되게 좀 줄어들고 키워드라는 게 있으니까 좀 더 딥하고 약간 질 좋은 주제를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은재 씨한테 그 키워드는 뭐였어요? 저는 반도체를 키워드를 잡고 생기부를 만들었어요. 그럼 진로랑 엮어서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쵸. 그러면 추천하고 반도체에 싶어요. 대한 진로는 언제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쯤 이제 네네. 전기전자공학과를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이런 자연과학이 어떤 식으로 응용이 돼서 뭔가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나니까 뭔가 응용 학문도 좀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로가 한 번에 정해진 게 아니라 조금씩 생각이 바뀌면서 최종적으로 뭔가 전기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다음에 세민 양 같은 경우에는 천안에서 일반고등학교 천안 월봉고를 나오고 학교장 추천으로 지금 교과 전형이죠. 연세대 심리학과에 들어오기까지 유효했던 부분은 뭐였을까요? 제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은데 저는 뭔가 어떤 거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은 오히려 그 사람한테 약간 나의 결과를 기인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고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부터는 부모님께 핸드폰도 없애달라 저 스스로 고립을 시켰던 것 같아요.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는 요소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하였고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뭐 주변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같은 관심사가 있는 친구들이 생기고 오히려 더 행복하게 생활을 했던 것 같고 어차피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든 교육을 받는 입장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이걸 왜 하냐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하기 싫어지고 네. 어차피 무한 굴레인데 결국은 해야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해야 할 것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하는 것일까? 그 억지로라도 얘를 좋아해보려고 하고 뭐 인강 선생님들 덕질을 하기도 했었는데 누구예요? 누구 했어요? 강민철 선생님이 이 교과서나 비문학, 뭐 영어 지문, 하다못해 뭐 과학 지문 이런 걸 다 읽으면서도 배워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되게 새로운 긍정적으로. 네, 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지식을 자기 네.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일인데 네. 그거를 좋아해보자는 마인드로 계속 모든 상황이 임했고 생기부에 심지어 수학 선생님께서는 이 학생 때문에 수업이 기대됐고 그래요? 인생에서 잊지 못할 학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기부에 작성해 주셨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수학 시간엔 또 애들이 학원도 많이 다니니까 집중 안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교과서에서부터 막 정의 찾고 이런 것도 좋아했어서 아마 그렇게 좋게 써주신 것 같아요. 아, 선생님도 그 정도로 써주실 정도였으면 진짜 수업 태도가 너무 좋았나 봐요. 스마트폰을 없앤 부분은 도움이 많이 돼요? 어때요? 네, 저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민군 소개를 네.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순천의 일반고등학교, 금단고등학교에서 여러 대학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합격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균관대 사회과학부의 학추로 합격을 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유효했던 전략. 정말 뿌듯하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네. 갑자기 왜 이런 돌발스러운 말을 하냐면 저희 아까 세미님처럼 핸드폰을 고3 때 들고 다니지도 않았고 그리고 제가 준비한 답변도 무엇이었냐면 네. 바로 은지님이 준비하셨던 첨예한 네. 피라미드인데 네. 저는 다른 제목으로 돌려막기라고 재밌게 이름을 지어보겠습니다. 저 일반고 같은 경우는 과목이 다른 특목고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그렇기에 공동교육 과정을 저는 적극적으로 들었습니다. 공동교육 과정은 이제 학교에서 다른 과목을 여는 것인데요. 국제정치나 국제법 뭐 이런 거 그냥 다 들었어요. 열리는 사회 과목은. 그리고 이제 돌려막기에 대해서 제 실제 사례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1학년 때 통합사회, 예를 들어 사회적 소수자 관련해서 적었습니다. 그럼 2학년 때 뭐 정치와 법이나 사회문화에서 사회적 소수자 중 한 명이 난민이나 뭐 미혼모 이런 식으로 작성하고 고3 때 들었던 공동교육 과정에서는 저는 이런 문구를 차용했습니다. 2학년 때 사회문화에서 탐구한 뭐 미혼모 정책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대놓고 언급을 해버렸는데요. 그런 식으로 연결을 짓는 과정에서 이 친구가 좀 더 융통성 있고 통일성 있는 그런 생기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어필이 되었던 것 같아서 좋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내가 생기부를 1, 2, 3년 동안 열심히 뭐 준비를 하고 관리하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이제 선택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을 때 좀 힘들었는데요. 네네. 그래도 1학년 때부터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를 생각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정보 능력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코딩 수업이나 프로그래밍 수업을 좀 듣고 수강하려고 싶었구나. 노력을 네네. 했는데 뭔가 학교에 뭔가 그런 문제로 어. 이제 개설이 되지 못해서 되게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다른 과목에 있어서 뭔가 프로그래밍 능력을 그래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좀 올라운더처럼 보이고 싶어서 제가 좀 부족했던 부분에는 생기부의 능력을 좀 높이려고 엄청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수학도 그렇고 한국사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부족한 걸 정확히 파악해서 네. 생기부를 채워 나갔던 것 같고 근데 수업 태도가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수업 시간은 절대 자지 않고 이제 가장 앞줄에 앉아서 선생님이 수업을 좋아하는 수강하는 딱 그 캐릭터군요. 근데 저도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나의 생기부가 경쟁력이 있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맞아.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또 첨언하자면 어. 일반고 같은 경우는 과목에서 이제 듣는 학생이 적다? 피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저희는요, 그래요? 그 단순히 내신 점수가 예. 상당한 맞아요.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 우리는 좀 피하자. 현실적인 팁을 주네. 용기를 보여주기 전에 네네. 타협이 먼저가 돼요. 특히 지금 3명이 또 공통점이 있는데 고등학교를 셋 다 지역에서 다닌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창구들이 꽤나 있을 것 같은데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더 오늘 얘기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내가 돌이켜 생각했었을 때 수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부분. 저는 공부를 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3년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공부 외에도 이제 하나 열중할 수 있는
수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고3 때 가장 많이 지치는데요. 고1 이때까지는 에너지가 남아있지만 고3 때는 뭐 수시가 다 끝나면 되게 목표를 상실하는 학생도 많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열중할 수 있는 목표 하나를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그 수단이 운동이었습니다. 아, 중학교 네. 3년 동안 공부를 안 했다 한 이유가 사실 운동을 했었거든요. 선수가 되려고? 근데 제가 범부여서 재능의 벽을 느끼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네. 가볍게 운동이라도 운동 했으면 뭐 좋겠고, 했어요? 저는 뭐 그래도 시간이 시간인지라 전 집에서 뭐 홈트를 좀 아, 빡세게 했습니다. 아, 정말요? 그게 그리고 도움이 돼요? 어때요? 살짝 그런 식으로 몰입을 하면 결국에 또 머리도 깔끔해지면서 결국엔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했던 것 같고요. 점심시간에 밥 먹고 어차피 식곤증이 오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땀 흘리면서 배구, 농구 열심히 하고 체육 시간에도 항상 몸을 쓰는 활동에서 몸을 네. 쓰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부분 하나를 또 네. 정해가지고 네. 건강하게 자신의 근데 거기에 에너지 쓰면 공부할 에너지는 따로예요? 따로라고 생각을 해요. 엉덩이 무겁게 붙잡고 있던 학생들보다 제가 훨씬 더 좋은 효율을 뽐낼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랑 상황이 굉장히 비슷한데 비슷해요. 저도 네네. 중학교 때까지 음악을 했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럼 뭐 와서- 악기 했어요? 플루트 와, 네. 그래서 이제 예고를 준비하다가 그러니까 진로가 없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와서 이제 네. 나 한평생 악기밖에 안 했는데 어. 이제 뭐 어떡하지? 했는데 생각보다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을 잘 본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네. 나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어. 생각이 들어서 그럼 완전 예고를 준비할 정도면 실기도 생각을 했었을 거잖아요. 그 정도로 악기 연습에 매진을 했으면 오히려 공부를 등한시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바로 시험을 잘 봤을까요? 엄마 아빠가 똑똑하셔. 아, 진짜로? 네, 이게 비결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유전인가요? 결론은? 정말 재능은 무시 못하는 것 제- 부모님 뭐 하세요? 갑자기 궁금해지네. 이제 의학 계열에서 일하시는 아, 정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중학교 때도 알았을 텐데, 중학교 재미가 때는 없었어요. 공부는 공부에 재미가 없고. 근데 고등학교 때 어떻게 재밌게 됐어요? 공부를 제대로 해보겠다 마음을 먹었을 때 그 순간이 또 한 번 이렇게 온 거예요. 그 몰입을 할 수 있던 순간이. 그렇게 음악을 했던 부분이 이렇게 돌이켜보면 도움이 되나요? 어때요? 너무 좋고 네. 저는 안 해본 예체능이 없을 정도로 아, 부모님께서 그렇구나. 이제 넌 놀아라.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네. 다 하게 해주셔가지고 근데 오히려- 공부를 했네요, 결론은. 오히려 그 후회가 없는 거예요. 전혀 내가 이것도 해보고 싶었고 막 저것도 하고 싶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 해보고 싶은 걸 네. 해봤어요? 대학교 와서 이제 또 악기 하고 있거든요. 지금 동아리 네, 같은 데 네. 그러다가 꿈은 심리학과로 정한 이유가 또 있었어요. 문과 학생이었지만 수능은 또 과학탐구를 봤어요. 아,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걸 혼자서 처음부터 공부를 정말 4등급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1등급으로 올렸던 케이스였는데 심리학은 사실 배우면 다 영어고 다 과학인데 그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어서 과를 선택할 때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시험을 어느 정도 잘 봤어요? 무조건 한 2-3과목에서 2등급, 3등급이 섞여 있고 나머지는 그래도 다 잘 봤어가지고 우와. 근데 또 모의고사는 네. 정말 노베이스 근데 계속 이제 점점 올라간 거예요. 네, 강민철 선생님 강민철 선생님 이거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 아, 정말요? 그럼 중학교 때는 어느 정도 했어요? 정말 못했어요. 그 일반 중이었고 네. 어떤 부분에서 그 집중력이 딱 발휘하는 시점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는 걸 정말 싫어해서 이런 시험을 못 보면 내가 앞으로 뭘 할 수 있지? 그러면 이렇게 진로를 바꿨는데 그때 부모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뭐 하고 싶은 대로. 아, 정말요? 동물이든. 저는 고등학교 3년을 되게 수월하게 보낸 케이스인데 민사고에서 수월하기 쉽지 않은데. 우와. 걱정도 없었고 뭔가 고민도 없었고 네.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겠다 이런 왜 생각으로 이렇게 세 명 다 왜 이렇게 수월해? 아니, 그러면 중학교 때 뭔가 탄탄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수월했을까요? 뭐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민사고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제 뭔가를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었어요. 예컨대. 예컨대 어떤 거냐면 제가 원래 중학생 때 물리를 좋아해서 물리학과에 가고 싶어서 이제 민사고에 가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이과를 가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때 너무 어릴 때는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화학 올림피아드를 시키셨는데 화학이 결론적으로 저랑은 안 맞았어요. 근데 어쨌든 처음 뭔가 그런 공부라는 걸 해보면서 진심을 다해서 좀 능동적으로 뭔가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고
뭔가 배워나가는 그 과정을 좀 겪었었고, 내가 원래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뭘 싫어하는 사람인지 몰랐었다가 뭔가를 그 꼭 비단 공부뿐만이 아니어도 어쨌든 무언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되게 잘 알게 돼요. 그래서 화학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화학은 나랑 안 맞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물리 올림피아드도 준비를 했었거든요. 나는 물리를 좀 더 하고 싶으니까 일반고보다는 뭔가 영재고나 뭔가 자사고를 가자 이런 생각을 또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좋아하고 좀 적극적으로 그냥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좀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할지 뭘 하고 싶은지가 좀 명확하게 보이면서 그런 매 과정은. 순간순간 그런 스텝을 밟다 보면 고등학생 때도 크게 뭔가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 그냥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항상 살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걱정도 없고 고민도 없고 그냥 난 하던 대로 이대로만 계속 하면 돼 라는 생각을 그냥 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좀 왜 근데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 민사고에는 워낙 잘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네. 이 친구들 사이에서 어쨌든 성적은 나오잖아요. 거기서 오는 비교나 경쟁에 대한 부담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와, 이런 거 거의 처음 봐요. 대부분은 재미. 네, 경쟁이 따라오는데 비교와 아니 우리 새 친구들이 인생을 해탈한 친구들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제가 알기로 또 멘토로 활동하면서 지금 후배들을 많이 만나고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가장 자주 질문하는 거, 가장 많이 질문하는 거.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나누고 싶은 부분. 본인이 직업을 가지면 당연히 직무가 있을 것이고 수행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네, 저희는 지금 직업이 학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뭐 효율적인 공부법과 이제 세특 관리인데요. 그러면 친구들이 공부법을 잘 몰라요. 저보다 더 똑똑하게 공부를 어, 하시는데요. 오히려 확인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아, 친구들이 내가 잘하고 그래서 있는지. 이게 또 연결이 되는 게 앞서 제가 말했던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것의 수단으로서 이제 지방에서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확인해주고 응원을 해주면 어떤 반응이에요? 잘하고 있구나. 네. 이런 그럼 식으로 그 친구들은 어떤 그런 식으로 반응? 안도를 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아, 그게 필요했나 봐요. 자신의 문제점을 아는 친구랑 자신의 문제점을 모르는 모르고 친구. 모르는 친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자신의 문제점이 알매도 불구하고 이제 실행을 안 하는 친구들이 뭐 작심삼일이다 이러면은 동기부여 위주로 많이 해주는 편이고 너는 지금 너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해결 방안도 너무 명확하게 있는데 한번 진짜 시작해보는 게 어떠냐. 그리고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대학교 재밌는 생활도 이렇게 들려주면은 들려주고. 또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점을 모르는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공부하길래 뭐 성적이 나오지 않는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다 물어보고 질문을 되게 많이 해서 그럼 너는 지금 이 부분에서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해봐라 뭐 이런 좀 솔루션을 내리는 편인 것 같아요. 대학 생활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고 진로를 어떻게 선배들은 정했는지도 궁금하고 입시를 어떻게 치렀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들을 수 있는 통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혹시 두 친구는 멘토가 있었어요? 수험생 때? 저는 전혀 없었고 네, 전혀 없었죠. 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멘토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크게 한 3명 정도가 있는데요. 오, 맞네요. 한 명은 이제 오디바이스에서 만났던 서울대 그렇구나. 정치외교학부의 멘토님이 계셨고요. 두 분은 이제 제가 말했던 저희 학교에서 끌어가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담임 선생님이 2명을 불러오셔서 학교 선배로. 직속 선배였어요. 직속 선배로. 그 선배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도움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 연결지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그 세특을 결국엔 이제 세분화 이제 그 되게 깊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뭐 깊게 들어가라 이런 건 다 알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서 많이 또 배웠던 것 같고요. 또 이제 타지 생활에서도 이제 또 형들이 있다 이런 또 굉장히 심적으로 든든함에서도 네네. 서울과도 형이 있다. 네, 크게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민 씨를 멘토로 만난다. 어떤 후배들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씩씩한 후배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도움 줄 거예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저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줄 것 같아요. 운동했는데 열심히 했다. 오늘 3명의 멘토분들이 이제 생기부 관리부터 공부법 노하우 그리고 진로를 어떻게 정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를 좀 나눠주셨는데요.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싶다. 직접 내가
이 친구들 만나고 싶다 이런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있다면 명문대 수시 합격 경험이 있는 멘토들이 6주 동안 생기부 전략과 학습관리 계획 설계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집중관리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점점 중요해진 생기부 관리 때문에 힘드시죠? 1대1 멘토링 플랫폼 오디바이스의 생기부 6주 마스터 플랜은요. 명문대 멘토가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수시로 합격한 대학생 멘토에게 매주 1회씩 6주간 집중적으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죠. 누구보다 바쁜 고등학교 일정을 고려해서 6주간 압축적으로 관리해줘요. 옆에서 언니 오빠처럼 멘토들이 우리 학생들을 독려해서 실행력도 높여주고요. 생기부 실천 전략과 내신 대비 학습 플랜을 하나의 로드맵으로 통합 관리해준다는 장점이 있죠. 오디바이스와 교육대기자 콜라보를 통해서 기본 10% 할인에 대기자TV 구독자를 위해서 추가로 5만 원 할인 쿠폰까지 제공하는 이벤트 진행하니까요. 명문대 멘토 만나서 도움받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놓치지 마세요. 오디바이스 프로그램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메시지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